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월 7일 토요일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스컵에서는 3명의 27기 선수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박경호, 김우겸, 손경수 선수가 투입이 됐었는데 박경호는 2차권, 나머지는 김우겸과 손경수는 무난하게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합격점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27기 졸업 상위권 선수들이 출전하다 보니까 나름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은 아무래도 결승전 진출이 달려 있다 보니까 신인 선수들 쉽게 경주를 풀어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초반부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9경주, 10경주 김우겸, 손경수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경호는 다소 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목요일에 있었던 우스컵 지정훈련 상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박대한, 이명환, 권정국, 이찬우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대한, 이명환, 권정국, 박찬우의 몸 상태가 이찬우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권정국은 전일 짧게 가져가면서 우승, 이찬우는 2차권에 만족했습니다만 컨디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터벌 훈련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정태, 박대한, 정승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정태가 경주를 이끌어 나갔고 박대한이 3, 4코너 저치기로 대회를 크게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명환하고 주광일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선행 나섰던 이명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주광일이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전일 타종부터 과감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갔었던 이명환 확실하게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권정국하고 이동근 하카팀 선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권정국이 긴거리 선행 승부를 통해서 몸 상태를 점검했었고 이동근은 마크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경수, 고종인, 노태경, 최병일, 이유진 선수가 한 조를 일궈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경수의 시속이 원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노태경이 젖히다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유진은 2코너 지점에서 마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우겸, 이찬우, 허동혁, 김재욱, 김명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우겸이 긴거리 승부를 펼쳐 나갔었고 이찬우가 반바퀴 젖히기로 김우겸을 크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찬우의 페달링이 상당히 좀 가벼워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김지훈, 안효은, 조영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시진, 성정환, 이창용, 김도환, 최지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윤호신, 윤승규, 배수철, 김학철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고요. 박경호, 김재영, 김다빈, 이진원, 김영석 선수가 함께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박대한, 이명환, 권정국, 이찬우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박경호가 힘을 썼었고 노태경이 직선에서 수입승부로 동반 입상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노태경 머리에 박경호의 선전 권해드렸었는데요. 박경호가 힘을 쓰면서 착순권 진입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박대한, 안효은, 김시진 우스컵 강자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박경호가 이들 상대로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동혁, 김명래가 있긴 한데 이들 박경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충분히 추입형 선수들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반대로 안효은이 때려주게 된다면 김시진과 박대한, 안효은으로 파업 선수들의 완승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양분해서 놀아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김정태하고 노태경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정태보다는 노태경이 고종인을 활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종인이 그렇다고 긴거리 나섰을 때 노태경이 고종인을 지켜주긴 조금 버거울 것 같아요. 김정태도 자력 추입이 원체 좋기 때문에 노태경과 김정태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은데 노태경의 선전 가능성이 좀 더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판에서 김재영하고 이찬우가 과연 연합 펼쳐 나가면서 윤승규, 성종환, 김광석을 떨궈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란 점. 김재영하고 이찬우 중에서 누가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드시 우승을 찾아 나가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김재영보다는 그래도 이찬우가 직선 취입이 좋고 저측이 타이밍까지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승규, 성종환, 김광석으로 이어지는 팝 라인 협공도 배제할 수 없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김우겸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죠. 김우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병길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권성호도 있고 윤호신이 있긴 합니다만, 김우겸 입장에서는 굳이 파업 선수들보다는 컨디션 좋은 최병길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죠. 전일도 송경수의 뒷자리를 최병길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배수철 견제까지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김우겸 입장에서는 최병길을 적극 챙겨주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송경수 대단합니다. 전일 타정부터 때렸습니다. 배수철과 힘대결 몸싸움 치열했는데 결국 내선에 있었던 송경수가 그대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김다빈과 호흡 맞춰 나간다면 송경수 무난하게 우승 찾아 나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배수철이 손경수하고 힘대결에서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은 편성 좋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환을 타겟으로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명환을 끝까지 지켜주긴 버겁죠. 그렇다고 이동근을 달고 때리기에는 이유진, 공태욱, 이진원이 있기 때문에 이동근이 쫓아간다는 보장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배수철은 독자 승부를 펼쳐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진원이라든지 이유진이 후미를 공략해 나갈 가능성, 그 중에서도 이진원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수철이 간보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이진원 머리 나오죠. 이유진과 공태욱으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시진하고 박대한, 여기에 안효는 파업 선수입니다. 반면 박경호하고 김명래, 허덕영은 비파업이죠. 여기에 정승도 파업 라인 가세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대3으로 싸우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박경호가 파업도 아니고 비파업도 아닙니다. 하지만 동서울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파업 라인 쪽을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전일도 박경호가 노태경 앞선에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금일도 박경호 입장에서는 김명래라든지 허동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허동혁 마크도 어중간하고 김명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려도 어중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 박경호는 선행보다는 좀 젖히기에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차 가면 결승 못 갑니다. 결승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승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김시진, 안효은, 박대한을 좀 견제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반대로 안효은이 힘을 쓰고 김시진, 박대한으로 협공이 펼쳐지게 된다면 박경호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선행만 피한다면 뭐 추측기 타임을 잡아 나간다면 상당히 위력적인 박경호 선정 가능성하고 비파업 선정 가능성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박경호를 좀 더 세게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김시진 마크에 나갔는데 차가 나오질 못했어요. 결국 권정국 마크에 만족하면서 2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두 선수가 93년 동갑내기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시진은 박경호 오면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경호가 힘을 쓰고 김시진이 박경호를 상대로 쉽게 노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행이 아닌, 전일처럼 선행이 아닌 승부 타밍만 조절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박경호 충분히 힘으로 버텨낼 가능성 높다는 점에서 전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 박경호의 버티기 가능성 쪽에 먼저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7번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7번 쪽에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7번 쪽에 우선하시되, 안효은이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안효은이 또 힘을 써서 버텨내거나 전일처럼 좀 끌어내서 받아가려고 하게 된다면 5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5번의 뒷자리를 놓고 뭐 2번, 4번, 7번이 싸울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1번과 3번 호흡 맞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1번과 3번은 때려도 어중간하고 마크에 나가도 어중간하고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몸싸움에 능한 안효은과 김시진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그 중에서도 동갑내기 친구 김시진의 선전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박경호가 때리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답이 없죠. 버티지 못합니다. 김시진도 반드시 우승을 차지해 나가지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7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하죠. 안효은이 때렸을 때 버텨내지 못한다면 박대환은 쫓아갑니다.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본다면 7번하고 4번이라든지 7번하고 2번은 노림수로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전일처럼 때리지만 않는다면 박경호가 기다렸다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안효은도 저치기는 강합니다만 선행은 약합니다. 박대환이 때려줄 리는 없어요. 김시진도 때렸다간 답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박경호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박경호가 파업 선수들 앞에다 두고 뒤에서 저치기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5번과 7번 쪽 우선 하시되 5번하고 4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과 7번은 아무래도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김정태하고 노태경의 경합 견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의 연대라고 한다면 성정호가 있고 오대환이 있고 최지훈이 있죠. 노태경의 연대는 고종인이 있고 조용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의 3대4 싸움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정태 요즘 들어서 몸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몰고 가서 추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분명한 건 김정태가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반면 노태경은 고종인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정태보다는 고종인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노태경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종인이 전일 마크로 갔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좀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쓰게 된다면 7번이 앞장서고 6번 여기에 1번 조용소가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김정태가 빼앗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7번의 선행감이 좋다면 노태경은 철저하게 전일 박경호 활에 나갔던 것처럼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김정태를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정태도 결승 가기에서는 반드시 우승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과 4번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라는 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번과 4번 쪽에 6번과 4번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고종인을 활용해 나가면다면 아무래도 6번이 4번 견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용소의 도움 받게 된다면 뭐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4번 쪽에 우선하시되 6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뭐 노태경이 7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중심으로는 노태경이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김정태도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고종인을 굳이 노태경하고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김정태가 가면 성종호가 쫓아 들어가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4번과 2번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오히려 노태경으로 또 빼앗게 된다면 7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4번이 취임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노태경이 몸싸움이 좀 약하죠. 김정태가 충분히 받아서 노태경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날려서 취임 나선다면 4번과 7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노태경이 빠져야죠. 4번하고 2번 파업 선수입니다.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4번과 7번은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전반적인 시속 자체가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노태경과 김정태의 직선 취입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고종인 활약에 나갈 수 있는 노태경이 유리하죠. 6번과 4번이 먼저고 6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경주인 것 같습니다. 김재영하고 이찬우의 경합 견제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재영도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점수가 좀 어중간하기 때문에 강자들이 2차권을 밀어나게 된다면 김재영은 결승 못 가요. 결승 가기 위한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만치 않은 이찬우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영하고 이찬우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김영석이 연합 세력으로 나서건 있긴
합니다만 성정환을 중심으로 윤승규가 있죠. 김지훈이 있습니다. 김광석이 있기 때문에 4명이 뭉친다면 이번 편성 이찬우하고 김채영 서로 우승 찾아 나가려고 신경전 펼쳐 나가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김지영하고 김찬우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지영 머리냐 이찬우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지영은 할 줄 아는 게 마크 주입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찬우는 저치기 타임까지 담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직선에서 후다닥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 김지영보다는 이찬우의 선정 가능성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5번인 것 같아요. 6번하고 5번 쪽에 6번하고 5번, 6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번, 5번 쪽에 6번, 5번 주력 승부 적극 공략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종환이 호미권 마켓 나간다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6번과 3번 정도는 차선으로, 6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6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종환이 88년생인데 이찬우도 89년생 89년 1월입니다. 학교를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88년이에요. 성종환하고는 이찬우하고 동갑내기 친구죠. 6번과 3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면 김광석이 때려야 됩니다. 전일은 마크로 갔는데 금일은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성종환이 있고 윤승규가 마크에 나가는 경주로 흘러가게 된다면 4번이 앞장서거나 4번이 뒤를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뭐 김지영도 그렇고 이찬우도 그렇고 때릴 수 있는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광석이 시속감 잡아 올리고 성종환이 마크에 나가고 윤승규가 틀어 맞게 된다면 파업 완승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은 마크로 갔습니다만 선행감 살아나고 있는 김광석이 버텨내는 3번과 7번이죠. 3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7하고 31, 37하고 31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3나 파업이죠. 파업 라인을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이찬우와 김재영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재영보다는 이찬우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6번과 3번을 차선으로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구경주입니다. 27기 신인 선수입니다. 졸업순위 2위를 기록했었던 김우겸이 아무래도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우겸 입장에서는 김지웅이 있고 최병길이 있죠. 연대 세력 두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편성 파업 라인은 윤호신, 권성호, 김석호, 박지웅이 있기 때문에 4대3으로 싸워야 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윤우신하고 권성호의 적극적인 협공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김우겸이 직선 투입도 좋고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우겸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의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병길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일도 손교수의 뒤를 막으면서 배수철 견제 나가는데 1등 공신이었었어요. 컨디션 괜찮고 몸 상태도 괜찮은 최병길이기 때문에 김우겸 입장에서는 최병길과 적극적인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때려도 됩니다. 마크도 가능해요. 그 점 때문에 김우겸 입장에서는 최병길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비파업 완승 쪽에 5번, 7번 동반 입장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마크가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7번이 때렸을 때는 5번의 뒷자리를 1번하고 3번이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우신이 이런 편성에서는 승부욕 발휘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4년생이죠. 김우겸은 95년생이 또 2월달입니다. 친분 갖고 있는 두 선수를 아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5번과 3번을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여준 게 있었기 때문에 김우겸의 선정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칫 김우겸이
간보다가 박지웅의 선행을 윤호신과 권성호가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김우겸이 넘어서다가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경기를 끌어나갈 수 있는 박지웅이 끝까지 버텨내기엔 버거울 것 같아요. 윤호신과 권성호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고, 뒤늦게 차병기를 날라오게 된다면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1과 3.7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뭐 김우겸이 시속감도 좋고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선 칩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졸업순위 2위 김우겸의 선정 가능성, 최병길과 동반 입상이 먼저죠. 4번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경주입니다. 손경수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죠. 27위 수석 졸업자입니다. 졸업순위 1위 손경수. 전일 배수철하고 정면 대결 펼쳐 나갔습니다. 내선은 손경수, 타종부터 이끌어 나갔어요. 배수철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결국 내선 잡았었던 손경수를 배수철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손경수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힘든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확실하게 선수들에게 졸업순위 1위는 나다라는 것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각인시켰기 때문에 금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경수의 연대 세력이 김다빈 외에는 5명의 선수가 파업 연대라는 점에서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만, 김다빈이 때려주고 손경수가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고, 손경수가 김다빈 달고 쏘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 비법 라인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 2번과 3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권종국이 앞선에서 땡겨줬던 선수로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면서 우승까지 김시진 견제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권종국이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비록 앞선에서 화끈하게 땡겨줄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시속감 올라왔기 때문에 손경수가 권종국을 활용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 차선체까지 생각한다면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이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 김다빈이 때리고 손경수가 몰고서 추입해 나가는, 손경수가 김다빈 달고 쏴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과 3번 동반 입상 쪽,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 2번 편성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아무래도 손경수하고 김다빈의 동반 입상으로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편성의 경주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손경수, 김다빈 쪽에 우선하신 전략 권해드릴 수 같겠는데, 문제는 김도한, 이창용, 김학철, 김태훈, 권정구 5명의 선수가 손경수 가둬버리고 시작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권정국 머리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정국의 뒷자리를 막혀 나갈 수 있는 김도한이라든지 이창용이 끌어내서 7번 뒤를 막혀 나간다면 7이라고 7사는 이변 전략이죠.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손경수 기량 봐서는 뭐 이변 없을 것 같아요. 2, 3 경주권 쪽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배수철 전일 손경수하고 정면 대결 펼쳐 나갔죠. 외선에서 병주 타다 보니까 배수철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편성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배수철 문제없이 우승차지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명환, 주강일, 이동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유진, 공태욱, 진원에게 후미를 빼앗길지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환을 확 나가면서 배수철을 짧게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수철의 뒷자리를 막혀 나가는 선수는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동근도 마크력 약하고 주장일도 마크력 약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퇴피 시점이 변경되긴 했습니다만 배수철이 타정부터 3코너 지점 홈 스트레이치부터 때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명환 활에 나가면서 적어도 한 바퀴나 반 바퀴 지점에는 승부 봐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 타종전으로 이진원이나 이유진이 배수철의 뒤를 얼마든지 막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진원이 몸싸움까지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 1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과 7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유진이 전일 몸싸움에서 털리긴 했습니다만 좋은 자리 잡아놓는다면 악착같이 배수철 뒤를 물고 가면서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1번과 3번이죠.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이진원이 뭔가 좀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이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이 먼저라는 점 챙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빼앗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빼앗을 수 있는 이진원 쪽에 1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번 편성도 뭐 이번 가능성 솔직히 뭐 배수철이 이명환 활이 나간다면 깔끔하게 배수철 완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공태욱도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진원이하고 이유진이 함께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배수철이 이명환 믿다가 이명환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배수철이 고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주를 공태욱 비팝 쪽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배수철 머리가 아니라 고전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노려봐야죠. 비팝입니다. 7번하고 3번이라든지 7번하고 4번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배수철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후착 찾기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이진원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